안녕하세요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깨진 달걀이 저절로 다시 붙거나 식어버린 커피가 갑자기 저절로 뜨거워지는 일은 왜 없을까 하고요. 이런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일방통행 규칙 뒤에는요,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어마어마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상이죠. 따뜻한 방에 둔 얼음은 당연히 녹잖아요. 그런데 혹시 그 반대의 경우, 그러니까 물웅덩이가 주변의 열을 막 모아서 스스로 얼음이 되는 장면, 상상하기 힘드시죠? 아마 본 적도 없으실 거고요. 바로 이 간단한 관찰 속에 우주를 관통하는 아주 심오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얼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우주 전체를 한번 둘러보면요. 수많은 자연 현상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으로만 쭉 진행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마치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일방통행 길처럼 말이죠. 자, 그럼 먼저 이 우주의 일방통행 현상을 과학자들은 과연 뭐라고 부르는지,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과학자들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과정을 자발적 과정이라고 불러요. 여기서 핵심은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외부의 영향 없이 일어난다는 점이에요. 마치 언덕 위에 공을 딱 놓으면 저절로 아래로 굴러가서 가장 안정적인 지점에서 멈추는 것처럼요. 모든 시스템은 스스로 더 안정된 상태를 찾아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이 개념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. 뜨거운 컵이 주변 공기를 차갑게 만들면서 자기는 더 뜨거워지는 일 절대 없죠.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열이 이동하잖아요. 향수병을 딱 열면 향기 분자가 방 전체로 쫙 퍼져나가지만 그 퍼져나간 분자들이 다시 병 속으로 저절로 모이는 일은 없고요. 이게 전부 다 자발적 과정의 예시들입니다. 그래서 이 일방통행 길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비가역성입니다. 한번 진행된 자발적 과정은요,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입해서 억지로 되돌리지 않는 한 절대로 스스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.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일방통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걸까요? 왜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흘러갈까요? 이제 이 거대한 우주적 흐름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개념, 바로 엔트로피를 통해서 연력학 제2법칙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표현입니다. 이 한 문장이 왜 얼음이 녹고 왜 향수가 퍼져 나가는지를 전부 설명해줘요.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 총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대로 유지될 뿐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. 많은 분들이 엔트로피를 그냥 무질서도라고 오해하시곤 해요. 방이 어지러워지는 것처럼요. 근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.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엔트로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우주의 이정표 같은 아주 중요한 과학적 도구예요. 다시 말해서요. 어떤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그 결과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총량이 이전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냉장고가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면 그 얼음 자체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냉장고는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열을 방출해서 방 전체, 즉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결과적으로 더 크게 증가시킵니다. 그러니까 국소적으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어도 우주 전체적으로는 항상 증가하는 거죠. 그럼 이 일방통행길,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? 모든 자발적 과정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평형 상태입니다. 이 종착역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. 자발적인 과정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. 마침내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, 즉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멈추게 됩니다.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완벽한 휴식 상태처럼 보이는데요. 사실 이건 시스템이 변화하려는 힘을 이제 전부 다 써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자, 이 표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? 과정이 시작되기 전 왼쪽의 비평형 상태를 보세요. 이때는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뭔가 유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잠재력이 가득한 상태죠. 하지만 자발적 과정이 진행돼서 오른쪽의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? 에너지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. 근데 쓸모없는 형태로 흩어져 버린 거죠.
이걸 에너지의 소산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엔트로피는 마침내 최대박스에 도달하고 모든 변화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에너지의 양은 보존된다는 제1법칙,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은 엔트로피를 따른다는 제2법칙을 각각 배웠습니다. 자, 이제 이 두 가지 위대한 법칙을 하나로 합치면 어떤 강력한 통찰을 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?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. 우주의 총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. 그리고 방금 배운 제2법칙은 그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엔트로피, 즉 S를 통해 설명합니다. 이 두 가지 법칙이 모든 변화의 기본인 셈이죠. 이 두 법칙을 결합하면 바로 이 놀랍도록 우아한 방정식이 탄생합니다. 여기서 DU는 에너지의 변화량을, TDS는 온도와 엔트로피 변화로 인한 열의 이동을, 그리고 PdV는 압력과 부피 변화로 인한 E를 나타내요.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식 하나가 에너지, 엔트로피, 부피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. 그러니까 이 한 줄짜리 시간에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제1법칙과 변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일어난다는 제2법칙, 이 두 가지 핵심 원리가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단 한 줄로 압축한 연력학의 심장과 같은 방정식입니다.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심오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우주의 엔트로피가 계속해서 끝없이 증가한다면 모든 것이 결국 최대 엔트로피 상태, 즉 더 이상 아무런 유용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한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까요? 이것이 바로 우주의 열적 죽음에 대한 질문이고요.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고뇌하게 만드는 정말 거대한 주제입니다.